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분당센터 정현철입니다. 오늘은 비상장 주식 거래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아서 비상장 투자에 대한 열기가 조금 식기는 했지만 아직도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 간의 비상장 주식 투자나 비상장 기업을 인수하려는 M&A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 공모주 열풍이 불면서 개인 투자자의 관심도가 크게 올라가면서 비상장 시장의 자금이 점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3가지 방법을 각각 장단점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권플러스, 서울거래소 등과 같은 비상장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서 증권플러스, 서울거래소라는 민간거래소에서 비상장 매물을 확인하시고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 증권사 어플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더욱 이용 방법이 간단합니다. 모바일로 앱을 설치하고 들어가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증권플러스는 삼성증권, 서울거래소는 신한금융투자로 계좌가 개설이 되고 매매할 종목을 검색해서 쉽게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일반 MTS만큼이나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호가에 나온 게 바로 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 매도자가 연결되고 어플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합의를 본 후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장점으로는 쉽고 빠르고 간단하면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비상장 매매 초보이거나 거래 금액이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같은 비교적 작은 금액이라고 하면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점으로는 시중에서는 좀 비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거래되는 종목들은 통일주권이 발행된 기업들만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밸류가 많이 올라갔고 또 시중에 많이 풀린 종목들이 여기서 많이 거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전문 투자자 자격이 있는 투자자만 매매가 가능하게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 자격이 있어야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38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비제도권 장애 브로커 분들에게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유통시키는 전문 장애 브로커를 통해서 매입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방법은 기관끼리 도는 비상장기를 장애 브로커 집단에서 구해와서 충분히 수수료를 붙인 후 개인들에게 쪼개서 매각을 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장애 브로커 분들을 통해서 매수만 가능하고 매도는 거의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 브로커 분들은 38 커뮤니케이션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자면 비상장 그리고 공모주 관련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인데요. 특히 비상장 매매 게시판에 들어가시면은 장애 브로커 분들이 매도 주식과 연락처를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사이트에 매도와 매수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 이 글의 99%는 장애 브로커 분들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수글은 대부분이 허위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글만 올라와 있으면 매수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매도 호가만 쌓여 있으면은 매수하려고 하는 욕구가 다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으로 허위 매수글을 쌓아주는 것이고, 또한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 글들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가진 그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한 10명 정도 드렸었는데 아무도 이렇게 답장을 해주지 않았고 협상을 하려는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한번 매수글에 직접 연락해 보시면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 브로커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활동을 하시는데요. 네이버에 사고 싶은 비상장 기업이 있다면 땡땡 기업 비상장 주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장애 브로커 분들이 작성한 글들과 연락처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해서 38 커뮤니케이션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서로 간 가격과 주식수를 합의한 후에 주식을 받고 거래 금액을 이체시켜주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장애 브로커 분들을 통해서 매입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편리하고 손쉽게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기관끼리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낮게는 10%, 높게는 30%가량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간 유통 마진이 여러 번 꼈기 때문이고, 또한 매입하려는 가격이 비싼지 싼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가격을 먼저 불러서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매입하려는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비상장 매매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마지막 방법은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비상장 주식 신탁, 비상장 주식 펀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증권사뿐만 아니라 몇몇 증권사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상장 주식 신탁, 비상장 주식 펀드를 사모 형태로 설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모 형태다 보니 비상장 주식 관련 상품을 다루는 PB들에게 연결된 투자자분들만 관련 내용을 좀 받아볼 수가 있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보통 벤처캐피탈, 증권사, IB, 운용사, 프라이빗 에쿼티 등과 같은 투자기관의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투자를 하는데 그 네트워크 안에서 펀드처럼 설정되는 신기술 투자조합, 벤처 투자조합의 증권사 신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탁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십시일반 모집한 것으로 이제 구조를 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벤처캐피탈 또는 운용사에서 만든 어떤 비상장 투자 조합 또는 펀드를 증권사에서 끌어와서 개인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기관끼리 거래하는 가격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소매가가 아니라 도매가로 비상장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앞선 플랫폼이나 브로커를 통한 투자보다 10에서 30%가량 싸게 투자가 이루어지며 또한 초기 기업과 비통일 주권까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기업에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 증권사 직원이 이미 한 번, 두 번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투자나 그리고 최근 흔히 보이는 비상장 투자 사기 같은 거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3호로 모집하다 보니 최저가입 금액이 작게는 2천만 원부터 높게는 10억 원까지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단점이며 폐쇄형 펀드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모집기간이 따로 있고 투자를 하면 마음대로 팔고 나올 수가 없다. 펀드가 청산될 때 그때 수익을 배분한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엔젤 투자나 VC를 직접 만나서 판매사 없이 바로 출자한다던가 또는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투자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좋은 성과 나오는 비상장 투자 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